어. 아. 오늘 1학기 요즘만 있으면 돼. 오늘은 1학기 교재. 그래. 오늘 수요일 같아? 얘또 맛있었다 진짜. 응? 오늘 최대한 하기는 하는데 워낙 그 유럽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데가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오늘 보고 안 볼 사이도 아닌데 막 속성으로 2시간 그러기도 하거든. 단기 완성인데 오늘이 6주 마지막이야. 이제 남았어. 그러면은 해야지 어떻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당연히 있지. 다 할 수 있지. 안 되는 게 어딨어. 네,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다 못 남은데 못했는데 조금 남았다. 그러면 다른 학원에서 찍든지 아니면 여기 다 나와서 찍을 수 없으면 선생님이 그 태양고나 열대교육 이렇게 아이패드에다가 혼자 주저주 혼자 말하고 찍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혼자 촬영해가지고 올리든지 하고 만약에 그래도 1시간반 이상 거리가 남았다 그러면은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지 뭐. 2시간 한다고 얘기하고 뭐 1시간 반을 하던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다행히라도 집에 가까워서 뭐 1시간 이상만 하면 오는데 시간 안 걸리는데 만약에 보강이대 막 부천이야 이런 막 40분 수업하려고 막 왔다 갔다 왕복 5시간이면 선생님이 너무 토요일 날이 그렇잖아. 토요일이어서 그러면은 내가 너무 그치 시간이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정상처럼 한번 해볼 거야. 자, 우리가 그래도 수업 시간에 한 장짜리 지난번에 그래도 미국의 공업적을 해놔가지고 이거만큼 시간을 벌었어. 육모 전에. 그래서 그게 잘 기억나기 바래. 이따가 한번 쉬게 되면 스카치 테이프 너네도 대단하다 좀 붙이지. 그걸 그렇게 적어가지고 다니다. 거길 왜 네가 끄떡끄떡 거길 왜 대답을 하는데 스카치 테이프 안 붙이고 그냥 그대로 다니다. 거기 대답할 타이밍이 아니잖아. 중간에 한번 잠깐 쉴 거야. 또 화장실 갔다 와야 되니까. 그리고 촬영도 한번 끊어가지고 이제 너무 2시간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할 거니까 그때 쉴 때 내가 내려가서 스카치 테이프 하나 가져올 테니까 붙여가지고 하자. 자, 먼저 공업지역이야. 유럽이다. 유럽의 공업지역은 크게 3수로 나눌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유럽이 그래도 산업혁명 발생지 아니냐.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근대 공업의 시작인데 18세기 때 공업을 했다. 산업혁명이다. 물론 산업혁명의 시작은 면방직 공업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근데 사실 그게 꼽히는 거는 이런 면직물 만드는 것 때문에 산업혁명이 된 건 아니지. 이제 제철 공업을 하면서 이제 근대 공업이 꽃을 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제철 공업 하려면 필수 공업의 원료가 철광석과 석탄인데 그 당시의 교통 상황으로는 그 무거운 거를 어디 먼 데서 가져온다. 그럼 내가 발생하는 순이익이 뭐를 다 까먹고 남는 게 없을까? 운송비를 쓰고 남는 게 없겠지.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을 때잖아. 그치? 증기관밖에 없을 때니까 어떻게 공부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원료 산지에만 공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초기에. 그래서 근대화 초기에 유럽의 초기 공업 지역은 원료 지향성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2가지가 란강 기구 2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너 이미 문제 많이 풀어서 알 거야. 루르와 로렌이 있어. 근데 루르는 어디 거고 독일 거고 로렌은 어딘데 프랑스인데 이걸 자꾸 어때 이렇게 바꿔놓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처음에는 너무 세계지라 외울 거 많아 보이지만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루르도 네덜란드라고 나오지도 않아. 오답이면 루르 어디다? 프랑스다. 그래서 철광석 난다. 이거밖에 없어.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에 접했을 때는 참 끝도 없이 외울 것도 많다 하지. 근데 그래 돌고 나면은 패턴이 읽힌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도에 보면 요렇게 해서
나 여기 옥색으로 그린 게 이게 라인강이거든. 파란 볼펜으로 따라서 한번 그려볼래? 시험 문제는 문장으로도 나오지만 뭐로도 나와? 지도로도 나오니까 위치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파란 볼펜으로 라인강은 되게 중요하잖아. 발원제가 수있습니다. 이거 조심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수에서 시작해가지고 나 요거 레이저 잠깐 봐줄래? 특히 이제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국경과 했을 때 요만큼 부분이 프랑스하고 독일의 국경이야. 선생님 이거는 그 여행하는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되게 한강보다도 좁아 강폭이. 근데 카메라 요렇게 찍었을 때도 이렇게 찍었을 때 강하나 차이인데 약간 건물의 느낌이 달라. 아 그냥 모르고 봐도 여기 다른 데인가? 약간 느낌이 있더라고. 확실히 독일이 더 뭐라 그럴까? 독일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겠어. 실용적, 이쁨은 없으면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다르더라. 그래서 국경이 되다가 독일로 들어갔다가 네덜란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따라서 그려준 다음에 이게 라인강이야. 이제 그러고 나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빨간색 톡톡 나와 있지? 요거 형광펜 칠해야 돼. 시험적으로 위치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루르냐, 어디가 이제 로렌이야 나오기 때문에 나 위에다가 나라 이름을 써놨잖아. 해서 자습 긴 거보다 중간에 살짝 수업에 있는 것도 괜찮지 않아? 힘들어 하루 종일 자습하는 것도 이게 고통 고는 게 아니야. 이거 바뀌지 않게 조심하면 되고, 그리고 옆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이제 지하자원을 쓸 건데 여기서 잠깐 1분 동안 설명 들어봐야 돼. 선생님 봐봐. 라인강은 1년 내내 유량이 똑같아. 한강하고 달라. 그래서 유람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이 그냥 그대로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 로렌의 여기가 라인강 붙어 있잖아. 라인강에 화물선에다가 철광석을 가득 실어. 로렌은 철광석이야. 그거를 싣고 요렇게 루르로 가는 거야. 루르는 석탄밖에 안 나거든. 그럼 배에서 뭘 내려? 철광석을 내려. 그럼 빈배 됐네? 그럼 어떡할까? 석탄 실어.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오는 거야. 그리고 또 북해가 수심이 아파서 조차가 또 크게 유망되잖아.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 전체 국토의 한 4분 되는 그런 곳이잖아. 그러니까 또 여기가 우리 한국지리 감주하천처럼 밀 물 때 바닷물 그냥 쫙 들어오거든. 그러면 여기 물때만 맞추면 루르에서 노랭 갈 때 바다가 모일 때 밀 물을 때 딱 이렇게 놓으면 바닷물이 밀어주는 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로렌 가까이 가니까 기름도 어때? 저런까지 있는 거지. 이용해가지고 석탄을 실어서 내려서 석탄 내린다고 거기다 모시는 거야. 철광석 둘이 궁합이 어때? 찰떡인 거지. 그래서 둘 다 윈윈으로 발달했던 거야. 그러니까 실험제에서 어떤 게 석탄이야 철광석 나는 게 둘이 서로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는 거야. 그래서 빨간 볼펜으로 루르 석탄. 근데 그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한국의 여자분은 간호사로 많이 가고 남자분은 뭐로 간다? 광부로 간다. 우리가 보통 광부라고 말하면 뭐야? 석탄 광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루르에다 석탄 쓰면 노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철광석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요게 이제 초기의 공업지역이야. 지금도 할까? 지금은 안 할까? 못하지. 첫 번째 일단 원료가 없어. 꽃감 빼먹듯이 다업때 써서 무슨 뭐 팔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제철공업은 정유나 석유학과 더불어서 장치 산업이라 그래. 공장 설비의 퀄리티가 만들어내는 제품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지. 얼마나 불순물을 많이 걸러내느냐, 원하는 두께를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내느냐. 만약에 1.3mm 강판을 만든다. 지금은 완전 레이저로 다 쏘면 균일하게 완전 어디를 재던 모서리던 중심형 어디를 대던 0.1mm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데다가 요새는 인도나 중국의 제철의 가격을 당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마 자원이 있어서도 경쟁력에서 밀렸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안 한다. 그럼 뭐 할까? 우리 태백에서 광산 그냥 두지 않고 석탄 박물관 만들어서 관광지 하는 거에 모델이 있어. 루르의 탄광을 관광지역으로 바꾼 것을 대대적으로 성공을 한 거야.
레드닷컴 그래가지고 그거 엄청난 광산을 안에 스케이트장, 수영장, 공연장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설을 바꿨는데 그것의 퀄리티가 뭐 대단하겠지. 그래서 공업 안 해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초기의 공업적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유럽은 그 다음에 뭐 먹고 사느냐? 제철보다 더 부가가치 있는 거. 이거 한지 같이 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중화공업을 해도 제철은 약간 개발도상국형 중화공업이야. 약간 좀 돈을 초기에 공장 세울 때 돈은 들지만 기술력은 뭐 그냥 끓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고기술력이 뭐냐면 정유. 정유는 아무래도 끓일 때 유증기 나오면서 터지니까 그 위험 관리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정유가 좀 더 기술 지향적이고 거기서 더 나가면 뭐가 되는 거야? 전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약간 중화공업들의 레벨이 있어. 그래서 그래 인도나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어 끝에. 여기도 아까랑 다른 거 하나 붙여볼까? 아까 이거 노란색 칠했다면 이거 다른 색깔로 여기. 그럼 여기 라인강 하부잖아. 지난번에 1회차 과정을 할 때 라인강 하부면 나라는 네덜란드고 도시로 누구다? 로테르담이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 로테르담이거든. 그치? 그래서 색깔 칠한다 위로 빼가지고 여기는 지명 없으니까 써봐. 라인강 하부에 로테르담이라고 써있나? 써있구나. 내가 가려가지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앞에. 라인강 하부의 로테르담. 그럼 이제는 제철 안 하고 석유를 사다가 제철보다 좀 더 고부가치 뭐 하는 거야? 정유랑 석유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위성으로 보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여수처럼 여기서 만든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을 우리나라도 여수 건물을 다 파이프라인으로 다 연결하거든. 그게 옆에 독일이나 이런 쪽으로 파이프라인이 끝도 없이 나가. 만들어낸 그 정유나 석유화 제품들이. 그치? 그래서 로테르담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다가 뭐 하는 거? 정유나 석유화 파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내용이. 그치? 그러면은 여러분 다 한 거야. 그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첫 번째 요만큼만 영업했냐? 전통공업 지역은 쇠퇴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원은 없어졌고 시설은 노후화됐고. 그리고 요거 바꾸지 말라고 얘기했다. 왜 원지라고 쓴 거는 원료 지향성 그냥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줄여야 너는 다 써야 된다. 원료 지향성이라고. 철광석, 석탄 쓰고 원료 지향성이니까 원료가 고갈되면은 뭐 쇠퇴하는 거지 뭐. 그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가 쇠퇴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었다? 1번인데요. 원료를 수입하는 항구의 공장 만드는 거를 적환지가 항만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말할 때 적환지 지향성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이제 한지 같이 하면은 지금 단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적환지 지향성.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이 교통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적환지 지향성은 그냥 무조건 바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만약에 루르란 자리가 석탄 베이스의 원료 지향성이 아니라 거기가 석유를 수입해다가 정유를 하는 곳이었다. 가능해. 왜? 거기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루르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적환지 지향성.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석탄하다가 공업적을 그냥 사망 선고 끝난 거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를 원료 수입에다가 했다면 유럽은 바닷가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적환지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 근데 로테르담은 항만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로테르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고 지난번에 라인강 하구는 내가 얘기했었어, 그렇지? 그리고 석유화. 아까 설명했던 거 이렇게 해서 시간의 흐름으로 원료 지향성 다음에 적환지 지향성 이렇게. 아까 루르와 로레는 이제 공업지역으로서 생명을 다 했는데 로테르담은 아직도 엄청난 유럽의 공업지역이야. 석유화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섣불리 누구나 쉬는 건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오르타리아는 아직도 중요한 유럽의 공업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거는 뭐야? 첨단 산업이잖아. 그걸 유럽이 안 할 리가 없지. 근데 대부분 이것도 어렵게 나오지 않고 그냥 되게 얕게 나와. 첨단 우리 뭐 이런 거잖아. 실리콘밸리가 미국에서 어느 도시가 하는 거야? 실리콘밸리 도시로 따지면 샌프란시스코인데 맨날 시애틀이나 LA더러 저기 실리콘밸리 있어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것처럼 첨단 사업 하는 데를 주고 나서 이름 물어보는 이런 식이야. 근데 요새는 약간 트렌드가 근데 그 도시가 첨단 사업을 하는데 이름이 뭐야? 근데 거기가 수도니? 요새 이렇게 수도에 꽂혀가지고 그걸 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수도를 넣어가지고 이름만 해주면 돼. 육모에도 나왔어 시험에. 근데 내가 볼 때 기존에 나왔던 기출에 더 나아가서의 심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름, 지도에서 위치. 근데 그곳의 이름의 도시가 그 나라의 수도냐. 요 정도만 해주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제 첨단 산업. 대학교나 연구소가 들어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 솔직히 실리콘밸리도 스탠포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중국의 중간 중도 칭화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치? 어떤 대학이 있어서 또는 핀란드의 오울루라는 곳은 그 노키아라는 핸드폰 브랜드가 있어. 너네는 써보지 못했을 거고 아이폰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국산 삼성, LG폰의 수입은 모토로라고 노키아밖에 없을 때는 그래도 노키아가 약간 간지가 약간 조금 비싸면 사람들이 그 진입장벽 때문에 좀 사기에 좀 망설여지잖아. 근데 좀 조금 더 조금이 아니까 좀 더 많이와 조금의 중간에 그 애매한 포지션에 가격대가 나가니까 잘 안 샀던. 그래서 노키아 폰 갖고 있으면 노키아는 약간 이랬던 느낌이 있었어. 내가 또 그걸 샀잖니. 그래서 노키아를 잠깐. 근데 그거를 택시에서 내리다가 뚝 떨어뜨렸는데 그냥 택시가 그냥 이렇게 가버리셔가지고 밟혀가지고 진짜 내가 뭐 사서 뭔가 이렇게 뭔가 망가진 것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너무 기억에 남는 악소리도 못했으니까 하고 그냥 벌써 지나가서 그러고 있다 좀 있다가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근데 아이폰 나오면서 노키아가 쫄딱 망했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노키아가 뭐 하냐면 5G 통신망 설비 장치 있잖아. 그거 하려면은 여러 각종 장비들이 있잖아. 근데 전 세계에서 얼마나 5G 통신망 사업을 많이 하겠어.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노키아는 지금도 핀란드를 먹여 살리거든. 그것에 연구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거든. 그걸 이름을 좀 잘 해주면 되는 거라서 밑에 가면 따로 여기다가 그래서 원래는 EBS는 그냥 요것만 있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이름을 따면 여기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요거는 EBS에서 요거 이름 쓰는 건 쉬워. 나 여기 봐봐. 여기 너무 쉽지 않니? 여기 까나고 니스 옆에 있는 프랑스의 첨단 사업 하는 데가 소피아 앙티프리스거든. 요 색깔이 여기서 가번 색깔이야. 가번에다 써봐. 첨단 산업. 첨단 산업 프랑스 나오면 너무 쉽지 뭐. 해주고 그리고 루루하고 로렌이 색깔이 다번이니까 다번에다가 원료 지향성. 다번에다가 원료 지향성. 나번에 로테르담의 색깔이 까맣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번에다 뭐야? 적환지 지향성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시험은 이거보다는 개별적인 첨단 산업을 얘는 어느 도시야? 이름이 뭐야? 이거를 나오기 때문에 옆에다가 그래서 따로 내가 백지도에다가 하나씩 넣은 거야. 여기다 하기 불편하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따로 써서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워낙 유명한 데가 많아서 하다 보면 이제 한 6개 외운 다음에 한 2개 기억하고 까먹었다가 또 기억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먼저 나 노란과 연두색
색깔 나눠서 가면 칠해볼래? 왜냐면 번호 1번이는 섬의 나라가 몇 개이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그치? 요 1번 있는 섬 안에 나라가 지금 여기 노란색은 영국이고 여기 연두색은 뭐야? 아일랜드잖아. 그래서 색깔을 좀 나눠줬어. 그치? 그래서 1번서부터 밑에다가 이름 할 거야. 이름도 외우고 도시도 해야 된다. 위치 외우고 1번 실리콘 도크. 근데 벌써 반복되는 게 실리콘밸리, 실리콘 도크. 앞에 뭐가 들어간다? 실리콘이 들어간다. 실리콘이 반도체의 원료야. 그러니까 반도체의 핵심 원료? 그러니까 뭔가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첨단 산업이나 이런 느낌을 이제 이름에서 주는 거지, 그치? 실리콘 도크. 더블린이거든. 더블린은 어디에 수도가 맞아? 아일랜드 수도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에 사는 거 맞구나. 여기 옆에다가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스코틀랜드는 도시 이름이야, 도시 이름이 아니야? 스코틀랜드는 도시 이름이 아니잖아.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이 북부 지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영국의 북부 지방 중에서 중심 도시가 에딘버러야. 이응의 어이, 에버랜드 할 때 에딘버러. 여기가 잉글랜드, 여기가 스코틀랜드잖아. 스코틀랜드 이번 월드컵 예선에 갔나? 그치?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중심 도시 에딘버러니까 당연히 수도가 될 수 없지.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잖아, 그치? 그래서 2번인데 여기다 실리콘이 들어가서 막 실리콘 글렌 가로열고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이응의 어이야. 에딘버러. 다른 데를 다 도시를 썼기 때문에 뒤도 근데 당연히 수도 아니지. 여기는 스코틀랜드도 영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해서 틀이 아닌데 그래도 수도 X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의 자리를 보면 위치상 저 자리만 어디가 맞아요? 런던이 맞죠. 그죠? 근데 런던은 아니고 캠브리지 대학교가 런던에서 기차 타고 좀 가야 되는 교외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 참 런던이라고 하기는 좀 엄밀히 말하면 아닌데 또 런던이랑 어때? 가까워서 이거는 참 문제에서 수동이 아니다. 이거 좀 약간 곤란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캠브리지 대학교가 있어 그런 거거든. 3번에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이거 다르고 런던 교회라고 쓸게요. 아마 나오면은 수도라고 해서 낼 것 같긴 한데 일단 나는 쓰고 싶지 않아. 그렇게 나라면 안 낼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캠브리지가 영국의 대학인 걸 알고 계시죠? 영국의 대학 유명한 게 캠브리지하고 뭐야? 옥스퍼드 이게 두 개는 아니까 이거 그래 영국이겠다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중해에 있는 여기 4번인데 소피아는 그리스어로 철학이라는 뜻이고 앙띠가 불어로 안티에 대한 불어식 표현이에요. 폴리스가 또 그리스어로 이게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티폴리스면 약간 도시적인 거를 뭐한다. 반대, 그러니까 나는 싫어한다는 뜻이야. 그런 뜻인 거야. 왜냐면 이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만들어질 즈음에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어마어마한 IT 지역으로 각광을 이제 받고 있는데 프랑스는 봤을 때는 이 실리콘밸리에 지금에 가면은 뭐 애플이 지금 본사 보면은 막 우주선 같거든. 지금 막 어마어마한데 초창기는 그냥 서울대 같아. 내가 서울대스럽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고등학교 교정 있지? 이렇게 운동장에 보면 이렇게 가로로 긴 그냥 네모난 건물 있잖아. 3층짜리. 서울대는 그냥 그런 건물이 뚝뚝뚝뚝 이렇게 있어. 멋대에 가려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약간 그런 느낌으로 건물들이 뚝뚝 있고 그냥 노트북 들고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책상에 앉아있다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창의적인 생각은 8시간 앉아있는다고 1시간에 하나씩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치? 머리를 쥐어 짜도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창의적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갑자기 선생님 아들이 광고회사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광고 일을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보면 9시간
직장인데 9시 반 출근이야. 보통은 직장은 8시 출근이잖아. 나 9시 반 출근에 6시간인가 7시간만 채우면 돼. 그러니까 찍었을 때는 무조건 대략적으로 9시 반이고 퇴근 뭐 5시 반이라든가 뭐 그래야 되나. 그렇고 점심시간 2시간이야. 그거 비싸냐? 점심시간 2시간에서 6시 끝나나? 하여튼 그래. 근데 우리 아들은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런 일반 뭐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이렇게 미대 나와서 광고 일하는 사람을 찍잖아?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나 막 카페가 일이 잘 된다. 그럼 그냥 카페에 누워가지고 어쨌든 간 만드는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그냥 카페 가서 있던 어디 갔든 아무도 말 안 하고 가끔 가다가 나 금요일날 가는 학원이 우리 아들 회사 앞을 지나서 여기 한강대로도 간단 말이야. 그러면 쓰라퍼에다 진짜 반바지 입고서는 회사를 출근해.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을 반바지 입고서는 저러고 출근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 광고팀에 있는 미술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제약을 안 하는 거지. 결과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뭘 앉아 있어. 그냥 편안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전원적인 생활. 그래서 이게 약간 이곳은 리조트 단지인가? 이런 거야. 그래서 보면 건물이 높아야 3층이고 어느 데서건 호텔처럼 다 지중해가 싹 보이는 거야. 그리고 안에가 수영장, 테니스장, 중간중간에 바가 다 있어. 마치 발리에 있는 모든 게 포함된 리조트 같아. 그래서 음료를 마시던 맥주를 마시던 수영을 하던 다 그냥 다 무료고 아무것도 제약이 없고 그냥 아침에 왔다 가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썸머에 퍼질러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이러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뭔가 저 사람 뭐 했나 이렇게 결과물을 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내리 처먹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내 생각에 1년은 볼 것 같아. 아니 2, 3년에 한 번씩 그 회사 10년 먹을 살을 뭐를 해놓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이 새끼가 3년 내내 아무것도 안 그러면 이제 잘리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전원적인 또는 쾌적한 기후, 휴양도시 같은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하는 추궁이거든. 그런 말이 꼭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 소피아 앙티폴리스 도시적인 거를 반대한다. 이게 이제 앙티폴리스인 거지. 그래서 뭐 휴양도시 같은, 그래서 니스간과 가까운 이런 말 되게 많이 할 거고, 그래서 다른 어떤 첨단 산업 지역과도 특징이 겹치는 게 없다.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이름 주면서 골라 가나다 이렇게 나오는데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단독 문제로 따로 출제되기도 하지. 워낙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요거 썼으면 이제 부기업으로 갈 건데 올라가도 될까? 이렇게 올라갔어. 자, 일단 요렇게 묶은 바다가 써봐. 발트예요. 요렇게 묶은 바다가. 문제에서 발트를 끼고 있는 첨단 산업 지역은 그럼 벌써 소피아 앙티폴리스, 실리콘 네트워크 다 탈락. 요 안에서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헬싱키 한번 똑바로 해보실래? 수도냐 아니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빨간 볼펜으로 오슬로, 스톡홀름, 해수교 연결하면 이렇게 북유럽 3개국의 수도가 시험에 나오면은 지도가 이렇게 크게는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는 사이즈의 지도라면 거의 아마 위도가 수평으로 나올 거야. 이 나라들은 위로 올라가면 겨울에 너무 추우면서 겨울철에 낮이 한 2시간밖에 없겠지. 그러면 수도로 하기에는 너무 어때? 지금 불편함이 많으니까 최대한 아래쪽으로 빼가지고, 그리고 요 오슬로 위치가 너무 쉽지. 안으로 쏙 들어간 요 모서리니까 여기를 잡은 다음에 수평으로 때린 바닷가, 둘 다 바닷가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바닷가는 이런 데 안 되잖아. 수평이 안 되니까 수평으로 때린 다음에 바닷가면 얘랑 얘밖에 없거든. 그렇게 해주면은 수도 위치는 되고, 그러니까 사실 오슬로도 첨단 산업으로 되게 유명한 도시야. 그래서 사실은 노르웨이도 첨단산 매치가 꽤 되거든. 근데 여기는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 노르웨이 자체가 이렇게 별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 그런 생각을 하나 봐. 그래가지고 이번에 노르웨이 멋있더라 이렇게 바이킹처럼 말이면서 응원하는데 소름이 그냥
그 관중이 막 이렇게 있는데 구호 맞춰가지고 바이킹이 노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와 엄청 그 임팩트가 와 응원하면 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기도 첨단사 파는데 오슬로를 가지고 무슨 벨리 이런 게 없어가지고 시험지에 고르라고 이제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노래가 첨단사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걸 못 하겠어,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하는데 요 5번 있지. 그지? 요 5번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5번. 5번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야. 스톡홀름이니까 뭐 맞아? 수도 맞지. 스웨덴의 시스타고 스톡홀름의 시스타야. 그래서 스시거든, 스시. 그래서 일단 앞글자라도 외워야 되니까, 그치? 스웨덴의 시스타, 스톡홀름의 시스타. 처음 할 때 또 오울리랑 헷갈릴까봐, 그치? 그래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그러면 스톡홀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저 꼭대기 가면은 번호 6번이 저 핀란드 위에 있거든. 응. 사실 오울루가 막말로 대학 이름인지 알게 뭐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요 오울루 위로 빼가지고 샤프로 핀란드의 인구 5위 도시야. 우리 따지면 딱 대전 같은 곳이야 얘가. 핀란드의 인구 5위 도시. 그래서 만약에 노키아가 어떤 회사인지 안다 그러면 가로고 노키아 쓰면 되고, 난 노키아 써도 뭔지 몰라 그러면 안 써도 돼. 뭔지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노키아 때문에 얘가 이제 첨단 산업을 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핀란드는 여기가 첨단 산업 하는 곳인데 어디서 하는 건 아니야. 수도는 아닌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울룬 내고 싶어서 수도니 아니냐를 내는 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아니다? 수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오늘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요 첨단 산업 하는 거랑 유럽의 분쟁 지역이야. 그게 이제 메인이거든. 근데 이제 첨단 산업은 됐고, 또 하나 유럽은 되게 특이한 게내가 있어. 사실 첨단 산업이 공부가진 맞긴 하는데 이게 가방 만들고 구두 만들고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그 어떤 가방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에르메스 가방 같은 거는 가방 하나에 막 7억 8억 하는 가방도 있거든, 그치? 미쳤나봐, 그치? 나 아침에 지금 오늘도 뭐 그 한국집이 지형 프린트 만들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에어컨 틀고 남편이 이제 유튜브를 계속 막 해놓는데, 남편이 요새 뭐 보냐 이렇게 그 세계 주요 도시 가거나 집 고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EBS에서 김용옥 할머니가 나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집 짓는 거 소개하는 그런 프로 있어. 그거를 계속 이렇게 보거나 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두바이에 대해서 나오는 세계 테마기에 이거를 봤는데, 야 두바이는 뭐 두바이 알잖아. 오일머니로 얼마나 했겠어. 근데 호텔이 1박에 1억 7천만 원이더라. 1박에.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러니까 가방에 7억 바르나 호텔이 1박에 뭐 1억 7천 2억잖아. 2억 바르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방을 만드는 게 웬만한 부가가치 높은 첨단보다 뒤돌이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붙어가지고 경공업인데 고부가가치다. 네, 명품하면 어디니까? 이탈리아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만 한번 형아펜에 따라 한번 해주세요. 형아펜 제3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가 잘 사는 거야. 여기 이제 이렇게 됐고, 오른쪽에 가면 또 밀라노라 그래서 또 유명한 도시 있고, 이쪽 측면 여기는 제3이탈은 아니지만 이태 가면 여기 또 람보르기니 같이 또 이런 그 슈퍼카 만드는 회사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부가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왜 제3이탈리아냐면 이탈리아는 공업적을 만드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남동임의 공업적이 그러면 제1 이탈리아 순서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가 공업적인 제3 이탈리아인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명품 만드는 회사들이 그 보테가 베네타라고 이렇게 웨빙이라고 해서 가죽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엮는 거 있어. 보면 걔는 이렇게 뭐 루이비통은 LV 해가지고 막 루이비통은 다 티가 나잖아. 근데 걔는 지금은 사람들이 보면 그거 보테가 베네타인지 알지. 이렇게 꼬아서 하는 거를. 그치?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게 뭔데 저렇게 비싸 했단 말이야. 보테가 베네타 그 광고
모델이 RM이야. 그래서 전 세계 어디나 보드가 매장 가면 그 앞에 매장에 이렇게 크게 사진 붙이잖아. RM이도 그 외국에서 보면 되게 막 국뽕 있어. 동양 남자애들 그 명품 브랜드의 그 뭐라 그래 제일 탑 모델로 쓰는 거니까 엄청 대단한 거지 그거는. 근데 사실 다 이렇게 초록 색깔 보드가 매장 백 이렇게 가슴 이렇게 안고 얼굴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측면으로 있는데 되게 막 제 한국 사람이가 막 같은 나라 사람. 제가 그래서 말하고 싶으면 막 그래. 근데 베네타가 여기에 있는 주 이름이야. 베네타 주. 베네타 주에서 만들어내는 공방이야. 그래가지고 그 브랜드 이름이 볼테가 베네타 이렇게 된 거거든. 따져보면 그렇더라고. 여기 되게 많더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장인, 명품 이런 말이 나와. 자, 첫 번째 밑줄 경공업이다. 옷이나 가방, 신발은 가볍잖아. 사실 이런 거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래야지 맞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가방인데 여러분이가 메이드 인 이탈리아야. 명품이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장인이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해서 여기 이제 공업적까지 이렇게 내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시면 여기는 그 이따가 스카치 테이프 가지고 여기다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프린트에 있는 거를 지금 같이 펼치면서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한 장짜리 있죠? 그 그림 옆에 펼쳐 보시고 어느 사람은 뭘까요? 네, 자 그거를 옆에 같이 놓으면서 하시는데 그 내가 말하는 곳을 한번 지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디트로이트를 먼저 찾아보세요. 디트로이트. 시카고랑 디트로이트랑 위치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호수의 바로 밑에 딱 걸려있는 게 시카고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호수와 호수 사이가 그 디트로이트예요. 그 디트로이트부터 오른쪽에 있는 그 주변 지역을 다 스노우벨트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의 어디 북동부를 말하는 거죠. 진짜 눈이 많이 옵니다. 진짜 눈이 많이 옵니다. 그 오데오가 하나가 한반도보다 커요. 우리 한국지리에서 서해안에 다설할 때 바다 효과라는 걸 배워요. 대륙을 건너면 바람이 건조한데 호수를 지나면서 바람이 뭘 먹는 거야? 물기를 먹는 거야. 그러다가 육지에 도달하면 육지가 차가우니까 냉각돼서 그동안 가득 먹으면 그 수분이 뭐로 바뀌는 거야. 눈구름 바뀌어서 눈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눈이 막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가정집마다마다 꼭 있는 게 일단은 잔디 깎는 거 꼭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앞에 도로를 치우지 않으면 차가 못 나가요. 그래서 각각의 가정집도 다 앞에 도로에 이렇게 눈 치우는 사고로 못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진공 청소를 해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눈을 옆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엄청 큰 거. 그런 게 코스코 가면은 위에 막 쌓여있어. 가정집마다 그게 다 있거든.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와서 여기를 뭐라고 보는 게 당연하다? 스토벨 보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봐봐 디트로이트 망한 거 봐봐. 디트로이트 자동차가 안 팔려? 그럼 그 옆에 있는 제철하는 데 있어요. 옆에 피츠버그. 걔가 만든 철판도 사가주는 고객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스노벨트 망해버려서 공장이 놀다 보니까 녹이 쓸었어. 그래서 녹이 쓸다 영어를 넣어서 다른 말을 뭐라고 하는 거야?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는 거야. 물론 스노우벨트가 다 망한 건 아니야. 보스턴 위치. 지금 봐봐. 내가 롱아일랜드가 뉴욕 차지라고 그랬지? 뉴욕의 위가 누구야? 보스턴이야. 근데 보스턴은 MIT 대학이 있기 때문에 보스턴에 하버드랑 MIT가 있잖아.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실리콘밸리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북동부의 보스턴은 그래도 첨단 산업을 하는 곳이라서 스노우벨트지만 보스턴은 무슨 벨트는 아니야? 러스트벨트는 아니야. 스노우벨트라고 다 러스트벨트는 아닌데 스노우벨트 지역 중에서 뭐 하는 곳? 자동차나 제철하는 중화공업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지, 그치? 그래서 스노우벨트 안에 뭐가 있다? 러스트벨트가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여기 스노우벨트 대표 사례가 디트로이트인데 가로면 디트로이트 위선은 뭐다? 자동차다.
별명이 모터시티잖아. 자동차다. 그래서 미국의 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파산 연방정부에 파산 신청을 한 그런 데였어. 디트로이트가 그런 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스노우벨트가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뭐가 되는 거야? 전통업적인 거야. 같은 말인 거야. 스노우벨트를 여기서 공업이 이제 미국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가 전통업적인데 걔 뭐 했어? 쇠퇴했어. 쇠퇴했다는 걸 약간 은유적 표현으로 뭐 했다? 녹슬었네. 그래서 이거를 러스트벨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지. 일단은 피츠버그는 아까 로렌과 루르처럼 미국의 초창기 공업지역이니까 시설 노후화되면은 사실 퀄리티가 떨어지잖아, 그렇지? 그런 문제도 있고 자동차인데 철판이 무거워 봐봐. 기름 얼마나 들고 그러겠어, 그렇지? 계속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오죽하면 별명이 러스트벨트이냐. 그러다가 만약에 다음 단계로 진화가 안 되면 요새 약간 일본이 지금 그런 것 같아. 사실은 5년 전만 해도 중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 그러면 누가 중국 자동차를 사냐. 중국 사람이나 타는 거지. 한국에 중국차 있지도 않았어. 근데 요새 길거리 가잖아. 비하도 엄청 많아. 이게 관심 있게 보이면 보여. 많이 보여. 그리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이렇게 마주목볼 두 개 있는 그거 있거든. 근데 그게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그것도 중국 건데 그거는 전기자동차 아닌데도 이제 일반 개인이 그걸 사서 쓰나 봐. 근데 5년 전만 해도 다 당연히 일본 거 하지. 그치? 렉서스 같은 거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 일본은 약간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올 거를 모르고 그냥 일반 승용차와 하이브리드 쪽으로 했는데 요새 시장이 급격하게 어디로 넘어가니까 전기로 넘어가니까 일본 하면 자동차 하는데 이게 미국의 디트로이트처럼 판단 실수로 이게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이미 중국에 먹혔어. 수출로 따지면은 모르겠어. 아직은 근근히 그래도 미국 시장이긴 하지만 미래로 봤을 때 일본은 전기차가 없거든, 그렇지? 근데 중국은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가 엄청 잘 팔려. 싸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지 상황을,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미국도 무슨 소리야? 자동차, 미국은 자동차지. 그랬으면 아마 지금의 경제 대국인 미국을 유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자동차가 안 돼도 빨리 다음 거로 전환이 되잖아. 그치? 그게 하나가 뭐냐? 첨단 산업. 또 제철보다 고부가가치 뭐야? 정유로 넘어가니까 디트로이트가 좀 안 돼도 막 미국 전체로는 어때? 그 경제 대국의 지위가 흔들리진 않는 거지. 그래서 공업의 중심이 스노우벨트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썬벨트로 넘어간다. 썬벨트는 미국이 어디 말하는 거야? 남서부 말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남서부는 성장했다 하시는데, 자, 미국의 남서부의 성장을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근데 사실 저거는 옆에 1960년대나 70년대의 1등부터 10등까지 도시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을 봐야지 더 알아. 근데 나는 저걸 다 쓰기가 힘들잖아. 근데 문자 풀다 보면 꼭 나올 거야. 옛날에는 1등부터 10등 하면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썬벨트 지역은 다 거기는 목화농사 짓거나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10등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LA 샌프란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10등 안에 들어간 중에 6개가 다 스노우벨트, 썬벨트거든요. 이름 중에 보면 다 센이 들어간 게 많아요. 샌디에고, 샌안테뉴. 샌이 들어가면 스페인 말로 세인트란 뜻이거든. 그게 이러면 다 무조건 밑에 있는 멕시코 쪽에 있는 거란 말이야. 옛날에는 그 미국 멕시코 국경이 멕시코 땅이었어. 그러다가 미국이 전쟁을 사거나 전쟁에서 미국에 된 거니까 원래 지명이 다 약간 스페인 말로 돼 있거든. 산호세 막 이런 거 다. 그치? 그러면 다 뭐가 되는 거야? 썬벨트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특히 2등과 4등의 형법을 찍었거든. 요게 썬벨트야. 1등 뉴욕, 2등 LA. 근데 LA가 3등이었다가 2등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스노우벨트 성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3등이 시카고, 2등이었다 떨어진 거고, 4번이 휴스턴이에요. 휴스턴은 저 밑에 있었어. 저를 잘 기억 안 나는 거 7등, 8등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 아이가 성장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게 미국의 성장률로는 누가 대세다? 선벨트가 대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도시 가지고 이거 지금 쓸 거야. 이거는 위치 모르면 꽝이죠. 이걸 우리가 프린트를 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따가 칼도 좀 가져올 거니까 저거 너무 크면 오른쪽으로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야지 보기가 좋지. 그치? 요거 한 거니까 쭉 쓸게요. 자, 샌프란시스코에는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가로르면 첨단 산업이다. 로스앤젤레스 영화 산업. 로스앤젤레스 영화 산업. 시애틀 기억나? 시애틀에 비행기 만들다 했잖아. 이걸 용어에서 뭐라고 말했더라? 비행기라고 말하지 않고 기타 운송 장비 이렇게 놨지. 일단 써봐. 항공기. 그리고 옆에 스타벅스라고 쓸게. 나 스타벅스 시애틀에 사온 거 내가 잃어버렸어. 어디 학원에다 뒀는데 못 찾겠어. 그 때문에 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직구가 있어. 직구 파는데 그거 하나에 18만 원 그렇게 팔더라. 미치네 진짜. 어쨌든 자 빨간색으로 항공기 동그라미 씁니다. 기타 운송 장비. 유모에 나온 거니까 유모식 편으로 바꿔봐야지. 기타 운송 장비. 시애틀의 항공기. 실리콘밸리는 첨단 산업. 로스앤젤레스 영화 산업. 시애틀 항공기. 항공기 완대 과라고 되는데 스타벅스 와도 안 맞고 젠장. 항공기와 스타벅스, 항공기 다른 표현으로 기타 운송 장비라고 써라. 그 다음에 멕시코만일 때 텍사스주는 육지에서도 석유가 나고 바다에서도 석유가 나는 거야. 습니다. 유정이라고 쓸게. 유정. 그냥 땅을 파도 유정. 부시 집안에서 대통령 2명 나온 거 아시죠? 아버지 부시도 대통령, 아들 부시도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부시네 그 사람들 나오면 이렇게 텍사스 카우보이 모자 있잖아. 이렇게 안에 쑥 들어가서 이렇게 써 있는. 왜 보통 트럼프 지지하는 막 백인 우월지 남자들 보면 왜 요새 그런 아저씨들 모자 있어. 이런 게 텍사스 사람들인데 원래는 그 목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부시네 일가가 사실 농부지 농부 목장 땅은 많은데 그래서 그냥 땅은 많이 가진 대농장 소유주긴 하지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초재벌은 아닌데 조상께서 목장하려고 땅을 샀는데 거기서 기름이 터진 거야. 그 대통령 부시의 뭐 아버지 때인가 대통령 목장에서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니까 얼마나 복권 터진 거지. 그래서 그 돈으로 집안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돈으로 기숙학교랑 학원들을 그 기여금 일파하기 미국은 합법이잖아. 건물을 막 몇 채를 져주고 돈을 막 몇백을 넣어주면은 그 미국은 합법이야 이게. 그래서 돈으로 다 하버드를 보내고 그리고 정치맥 쌓아가지고 아들을 이제 대통령을 만든 거야. 그래 자기 대통령 된 다음에 자기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버드 보내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자기 아들도 대통령 해가지고 둘이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텍사스에서 유정이 나와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나 유정이다. 그리고 휴스턴은 지도 봐봐. 뉴올리언즈랑 휴스턴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오른쪽 왼쪽 하지 말고 해안선에 보니까 톡톡톡톡 튀어나와 있지. 응. 거기가 미시시피 강이 운반한 토사가 쌓인 거다. 그러면 거기를 미시시피가 하고 있는 누구를 보고 뉴올리언즈를 보고 그렇지 않은 걸 뭐라고 하면 된다. 휴스턴이라고 해주면 된다. 알겠죠? 휴스턴을 씁니다. 석유화학 그리고 우주선 발사니까 우주항공이라고 쓰면 되죠. 이거는 비행기를 시애틀처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발사를 하는 거죠. 발사.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그럼 밑에 있는 거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요거는 지금 주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주가 일단 요 세 개
미국 중에서 가끔 가다 보면 뭐 루이지애나주 뭐 또 뭐 있어 일리노이주 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뭐 사우스 다코타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너무 주의를 두지 마시고 너무 쫄리면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세 개는 알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LA랑 샌프란이는 이만큼이 무슨 주? 캘리포니아주. 이거는 알아야지.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큰데 이건 알아야지. 그치? 우리나라보다 크죠.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이제 LA랑 샌프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나 보세요. 얘 뉴올리언즈야 뉴올리언즈 아니야. 얘 아니에요. 요게 뉴올리언즈잖아. 지금 라인이 약간 잘 안 보이는데 뉴올리언즈 주는 뉴올리언즈가 있는 데는 이렇게 해서 주가 크지 않아요. 이건 이제 루이지애나 주라고 주가 달라요. 이렇게 멕시코 국경 따라서 붙어서 이렇게 해요. 사이즈도 엄청 크죠? 국경에 딱 붙어가지고 얘가 이제 텍사스 주예요. 미국은 여기랑 알래스카 주가 몇 점 제일 크죠?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점 찍어보세요. 예, 시카고예요. 아니면은 저기 뭐니? 디트로이트. 점 찍어서 밑으로 빼서 디트로이트라고 쓸게요. 디트로이트. 그래서 일리노이주. 자, 가나다. 뭐 1등이 워낙 딱 티가 나서 1등 컴퓨터, 자동차, 뭐 석유, 정유가 이렇게 됐으니까 가나다 쓰시면 되죠. 뭐 전자, 가번, 얘 가번. 자동차 얘 뭐야? 얘가 나번, 얘가 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뻔하다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셔가지고 여기 도시 보스턴부터 워싱턴까지 딱딱딱딱 지명을 한번 쳐볼게요. 수요일날 2회차 과정을 할 때 문제 나와서 했었죠, 그죠? 제일 위로는 어디? 보스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0km 정도 되는데 가는 내내 다 건물이 끝없이 이어져 있더라.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오는 내내 길가에 다 끊임없이 건물이 연결돼 있는 어마어마한 초거대 도시권이다. 시작이 어디? 보스턴, 뉴욕 지나서 끝이 어디? 워싱턴. 이렇게. 그러니까 워싱턴 DC라고 해야 돼 원래는. 워싱턴은 워싱턴 주가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 EBS인데 DC가 없어. 이렇게 해서 메갈로폴리스. 그래서 위에 자 거대 도시가 교통로를 따라 연속돼 있다. 그럼 뭐라고 불러라? 메갈로폴리스라고 불러라. 네덜란드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기에는 암스테르담과 롤테람이 거리가 좀 짧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선생님이 세계지를 강의 한 20년 했는데 한 번 못 적였어. 한 번. 나오면은 그냥 누구로 내는 거야. 미국 내는 거지 사실은. 700km가 사실 쉬운 일 아니잖아, 그치? 근데 사실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두 지역의 공통점인데 요건 아까 메갈로폴리스 했잖아. 근데 이제 EBS의 그림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EBS 베이스 문제가 출제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EBS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두 도시가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가번 나번의 두 지역의 공통점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가번과 나번은 가로에 뭐라고 쓰면 될까? 둘 다 뭐다? 메갈로폴리스다라고 해주면 돼. 오히려 공부하면은 네덜란드 나오면 더 좋지. 네가 기억하고 있다면. 근데 딴 애들 다 틀리는데 너도 틀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한다는. 선생님이 지금 자주 나오는데 모르면 강조하는데 내가 강조할 만큼 그렇게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문제가 더 피다 보면 나오기 전에는 일부러 강조하진 않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유럽의 주요 내부 구조 이제 특징인데
사실 여기 노란색 형아 벤츠가 빼놓고는 너무 사실 당연한 거야. 왜냐면 유럽의 도시는 기본적으로 중세 때 만들어진 거라서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면 만들어진 거니까 5층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다 건물들이 어디야? 파리 보면 제일 높은 게 에펠탑이잖아. 그치? 다 단층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건물들이 나지막하고 그리고 산업화 시기 이후에 건설된 자동차 시대가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럴 때 만들어진 도시들은 일단 고층 건물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남들보다 교통이 편한 자리가 생기거든. 그럼 거기는 땅값이 어때? 비싸지니까 이제 도시 내부에 지역 분화가 생겨서 어부지역이라는 게 생겨. 그러니까 미국도 뉴욕에 보면 뉴욕의 도심은 뭐가 있어? 맨하탄 업무지역이잖아. 우리나라의 중구 종로가 뭐야? 업무지역이잖아. 근데 유럽의 파리 런던은 이미 중세 때부터 도시가 있었는데 유럽의 파리 런던의 도심에는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왕궁이 있잖아. 왕궁 주변은 다 귀족들이 사는 저택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포기해? 문화재인데? 그러니까 유럽은 특이한 게 도심이 땅값이 비싼데도 도심이 뭐야? 주거지역이야. 그럼 거기 사는 사람은 누굴까? 봐봐. 지금 유산으로 물려받았어. 근데 집에서 이렇게 발코니 열면 이렇게 궁이 보여. 그리고 여기가 조상님한테 물려받았는데 우리 조상님이 무슨 남작이야. 그 저택을 물려받았어. 그거 유지 관리하고 세금 내고 그런 오래 건물은 계속 고쳐야 되거든. 어디가 고장나 있고 맨날 여기 수리해야 되고 유지 관리하는데 보통 몇십억 몇백억 들어. 그러면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재력이 돼야 되고 나는 할아버지가 남작인데 쫄딱 많아서 돈이 없다. 그럼 그거 팔아야지. 누가 샀어. 그럼 그걸 산 사람은 그 정도 재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끼리 마인드로 하면은 절대로 도심은 주거지가 될 수 없어. 왜? 땅값이 비싸면 주거지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우리나라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유럽은. 유럽은 도심이 중세 때부터 이미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주거지야. 근데 이제 왕궁 주변의 귀족들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돈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도심이 가장 뭐라 그래? 돈 많은 고소득자. 그래서 요거 도심이 거주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도심은 거주적이 아니잖아. 가장 잘 사는 데가 어디다? 도심이다. 요게 미국이랑도 다르고 라틴하고 달라. 그치? 그 다음에 요거 가번 뉴욕, 나번 파리. 왜냐면 유럽은 일단 광장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둑판형은 파리고 여기 뉴욕이고 나번은 파리. 그래서 뉴욕에서는 이렇게 국을 가지고 잃어버리면 기역자나 니은자로 돌면 그 자리 나오니까 너무너무 길 찾기 편하지. 여기는 뭐 완전 유럽. 그래서 광장 있으면 무조건 유럽 하시면 돼요. 북아메리카 지역인데 이제 뉴욕 기준으로 말하면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미 발명이 되고 자동차 시대가 됐을 때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도심이 업무지역이 이제 된 거지, 그치? 그래서 맨하탄의 스카이라인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해가지고 어때? 거의 막 지어진 지 이제 막 거의 막 70년, 80년 더 된 건물이들 100층 되는 건물들이 많단 말이야. 거기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막 스카이라인 보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도로망이 넓은 거, 건물이 높은 거 이건 다 됐어. 근데 여기 전 세계 어디나 빈민이랑 고소득이 섞여 사는 데는 없어. 다 나눠 살지. 근데 아까 유럽은 도심이 잘 사는 사람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때는 자동차가 발명이 돼서 정말 일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좀 있으면 자동차를 사는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자동차가 있는 게 그때 미국은 부의 상징인 거지. 아버지가 자동차를 타 그때는 클래스타가 된 거잖아. 클래식카 되게 크고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타고 도심으로 출퇴근을 하는 거야. 이게 거의 한국이니까 아니 차 타가지고 10분 갔는데 회사 있으면은 차 타고 쭉 출퇴근하는 그런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도심에 회사가 있고
차로다 출퇴근하는 거리 외곽에 이제 저택 같은 게 있는 거지. 이렇게 드라이브웨이로 쭉 들어가서 차 세워놓고 들어가면은 중앙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 2층 있고 이렇게 되는 집 있잖아, 그치? 그런 게 이제 그 당시는 고소득층의 정형화된 일단 주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외곽에 어디야? 도시 어디? 외곽에 우리 따지면 서울의 외곽 이렇게 노원 것 같은데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이제 가장 잘 사는 왜 우리 서울 도심이 중구가 이제 고층업이 있고 여기가 이제 고소득층이야. 그리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요거 유럽이랑 다른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요거 오타 하나가 준비하네요. 이거 3대 도시인데 3대 도시라는 거는 인구 1, 2, 3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버는 나처럼 3대라고 쓰고 뉴욕, LA, 시카고 쓰면 되겠다. 뉴욕, LA, 시카고 그 중에 하나겠다 라고 보시면 된다. 가번의 밑줄 육로수송지로 성장했다 라고 돼 있어요. 육로수송지로 성장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LA나 뉴욕에 쓰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이게 시카고가 위치 보면 알겠지만 그 호수를 끼고 있어. 그 호수 끼고 그냥 넘어가면 바로 캐나다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이 배로 들어온 자리고 미국 대륙 횡단 철도가 동부에서 시카고를 건너서 서부로 가요. 그러니까 이 철도 교통과 오늘을 건너는 캐나다의 물자가 시카고에서 다 분배가 되는 거야, 미국에. 그러니까 이게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3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 철도 교통의 중심지, 또는 5대 호순의 중심지, 이런 표현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이건 시카고로 옵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도에 보십시다. 여기 점 한번 찍어보죠. 선생님이 손발 되게 눈웃음 이모지 생각하자 되지 이렇게. 그지? 여기 시카고, 디트로이트에서 눈웃음 이렇게 딱 떨어지는 자리에 누구 넣어라? 피츠버그 넣어라. 그래서 하자고 우리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지명만 먼저 한번 써볼까 우리요? 지명만. A번에 뭐라고 쓰실래요? 시카고. B번에 디트로이트. 근데 잠깐 여기 봐주시면 선생님 보세요. 여기 점점점점점점이 미국 캐나다 국경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미국 캐나다 국경이에요. 그럼 사실 디트로이트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바로 누구야? 캐나다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여기 물건을 실으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바로 시카고니까 시카고가 위치가 너무 좋죠. 배로 다 들어오면은 이거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 많으니까 크기가 큰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위치가 여기 캐나다 사이에 이렇게 있고 2번이 누구? 2번이 피츠버그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색깔 칠했네. 롱아일랜드. 롱아일랜드를 끼고 있어야 누구다? 뉴욕이다. 그럼 얘는 뉴욕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C번은 누구? 보스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명은 다 된 것 같죠? 네. D번 빠졌네요. D번. D번 보니까 바다로 딱 이렇게 손가락 하는 것 같지 않니?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그래서 D번 휴스턴이다 아니다? 아니다. D번 뭐다? 뉴올리언즈다 이렇게. 그럼 지명은 다 됐고 그래서 가번은 시카고, 나번은 밑줄 자동차. 그래서 나번 디트로이트가 누구? 2번 다번의 밑줄 목화. 뒤에 재즈 우리 프린트에 돼 있어 이거는 그치? 백화점에 있고 흑인들이 많아서 재즈가 발달했고 그치? 그리고 석유는 휴스턴은 아니지만 나 레이저 보실래요? 휴스턴은 이쪽에 있지만 요 밑에 바다가 다 멕시코만이거든요. 여기가 다 바다에서 뭐가 나는 거야? 석유가 나는 거야. 그래서 휴스턴만 석유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건 다 석유화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목화, 재즈, 석유. 그러면 요거 누구? D번 하면 되고. 그
그 다음에 뒤에 가니까 뉴욕, 필라델피아 더불어서 메갈로폴리스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뉴욕도 없고 워싱턴 DC도 없잖아. 그럼 메갈로폴리스에는 누구밖에 들 게 없는 거야? 시범밖에 들 게 없지. 이렇게 해서 미국까지 된 거예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저것도 끊어야 되고 교무실 가서 스카이테이프도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유럽의 갈등 지역을 애매한 것 같다. 다음에 보고 한 번 더 하기에는 양이 짧고 오늘 다 하기에는 너네 저녁을 먹어야 되고 약간 애매한 게 있는데 순리대로 해야지 뭐. 일단 파트너십